네, 워크벤치 베이직 렉처 4 메싱 테크닉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메시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구조물을 모델링을 가져왔다면 그 모델링을 가지고 리페어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 그걸 이제 클린업이라고 하는데 작은 갭이라던가 홀, 라운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고 모델을 단순화한 다음에 그 단순화된 모델에다가 메싱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메싱하는 작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번 장에서는 A부터 I까지, 그다음 글로벌 메싱 컨트롤은 어떤 건지, 그다음 로컬 메싱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메싱 트러블 슈팅, 메시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메시 컨트롤하는 것들을 예제를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토폴로지라고 해갖고 이 버추얼 토폴로지는 가상의 에어리어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에어리어를 가상의 하나의 에어리어로 만들어서 메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메시 퀄리티 크리테리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메시 컨트롤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펜딕스에서는 메시 퀄리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AD 모델은 기하학적 형상을 갖죠. 보통 CAD 모델의 엔터티는 점, 선, 면, 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점, 선, 면, 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해석을 하기 위한 노드, 그 노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생성되어 있는 엘리먼트, 그렇게 이제 노드와 엘리먼트를 입혀주는 그런 모든 작업들은 이제 메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메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고, 근데 워크벤치에서는 메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해석으로 들어가도 자동으로 메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건 추천하지 않고, 어, 우리가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서,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에서 메시를 설정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격자가 조밀한 경우에는 해 정확성을 향상시키지만 해석을 수행하는 메모리와 사용량, 그러니까 해석 리소스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항상 메시의 크기를 얼만큼 적당히 줄여야 되는지, 그렇지만 메시의 퀄리티를 위해서 얼만큼 메시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 자, 여기가 이제 메시 밀도고, 요쪽이 이제 리얼 스트레스라고 하면, 요 그래프가 리얼 스트레스라고 하면, 요 리얼 스트레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메시 밀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제 메시 퀄리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요 리얼 값에 이렇게 수렴을 해요. 또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메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메시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응력 특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메쉬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실제 값에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당한 크기의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석 전에 어, 제너럴 메시를 통해서 메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뷰에서 메시 서페이스 메시를 통해서 격자 상태를 확인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전체 격자를 생성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를 진행할 때는 글로벌로 메시를 컨트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컬로 메시를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일반적으로 메시의 사이즈, 요소의 사이즈 부분, 그 다음에 메시의 여기서 이제 그 저차로 할 건지 고차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하는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컨트롤에서는 엣지, 페이스, 바디 등을 지오메트리의 특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폴트 그룹에는, 그러니까 글로벌로 메신 컨트롤하는 그룹에는 피직스 프리퍼런스, 어떠한 메시의 어떠한 그 피직스의 해석을 할 건지, 뭐 미케니컬인지 넌리니어 미케니컬인지 CFD인지 익스플리시트인지 커스텀인지 하이드로다이나믹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시를 다르게 설정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미케니컬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먼트 오더가 있는데,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엘리먼트 오더는 기본적으로 1차 요소, 이걸 이제 저차 요소라고 하고 보통 엘리먼트를 만들면 요거에 하나 엘리먼트에 보통 4절점을 갖는데, 요 절점과 절점 사이는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거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근데 2차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2차 요소는 이렇게 쿼드레틱 엘리먼트가 있다면, 쿼드레틱 엘리먼트의 기본적으로 요 꼭지점에 노드가 4개가 있고, 요 사이에 또 노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노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1차 요소는 4개의 절점을 갖는다면 고차 요소는 8개의 절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가 공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1차 요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방정식이 적용이 됐다면, 2차 요소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2차 함수로 적용이 되니 이 해석은 조금 더 해석 리소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메시를 할 때는 1차 요소로 메시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게 해석 리소스를 이제 덜 사용하게 되고, 1차 요소를 사용하고 메시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이제 해석 리소스를 더 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쿼드리틱으로 사용하면 요소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메시의 개수를 줄이면서 해석 리소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정확성을 키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져 갖고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쿼드레틱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징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메신 컨트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징에는 사이징에서 그로스 레이트, 트랜지언트로 작은 격자와 큰 격자 사이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률 기반 카바초라고 하는데, 카바초에 대한 그 격자의 법선 각도, 그 다음에 크기를 제어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운드가 있으면 이 라운드의 메시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메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메시를 이제 메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카바처 앵글, 곡률에 대한 앵글을 키우면 요소가 커지고 작으면 요소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옵션을 정해서 요소를 생성하는 그런 그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사이징에서 yes로 선택했을 때는, 얘는 이제 디폴트로 이제 메시를 해주기 때문에 레졸루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졸루션을 조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폴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레졸루션이 들어갔다면, 만약에 0으로 하면 이렇게 격자가 좀 더 커지죠. 그리고 이걸 조밀하게 하면 7로 키워주면 메시가 조금 더 조밀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값이 작으면 러프 코어스, 요거를 이제 메시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값이 크면, 예를 들어서 7이면 그때는 요소가 파인하다고 합니다. 파인. 그러니까 이거는 파인하다고 할 수 있고, 얘는 코어스,
또는 rough 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에서 fast하고 slow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 fast하고 slow를 사용했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fast한 경우에는 조금 격자가 좀 더 크게 나오고 slow로 하게 되면 fast보다 조금 이렇게 조밀하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사용해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형상에 복잡한 이런 형상에서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팬 앵글 센터가 있는데 이 스팬 앵글 센터는 지금 이 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다면 이 위에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메쉬를 만들 때 이번에 메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각도를 키울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메쉬가 코어스하게 나오고 얘 미디엄이고 얘는 이제 파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스팬 앵글 센터를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메쉬를 해야 될 그 곡률이 있으면 이 곡률의 센터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 값이 90에서 60도면은 코어스, 그다음 75도시에서 24도 정도가 되면 얘는 미디엄, 36에서 12 정도면 파인. 그래서 메쉬가 요때 요로 갈수록 조밀. 얘는 뭐 조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잡, 코어스라고 하고 얘는 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댑티브 사이징을 노로 했을 때는 이제 설정하는 옵션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갖고 격자 생성 시 근접한 격자들 간의 요소 가장자리 길이를 증가하는데 그 비율로 1에서 5까지의 값을 사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엘리먼트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정해서 생성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캡처 카바처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데 사이즈를 정해서 메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앵글을 정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얘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75도로 하면 센터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75도가 되게 메쉬가 생성이 되고 20도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센터까지가 약 한 20도 정도가 되게 메쉬를 하니까 얘가 더 파인하게 메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캡처 프록시메이티라고 해서 두 경계면,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경계면, 면과 면 사이의 경계면, 그 면 사이의 영역을 격자의 최소 크기를 지정해서 설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갭 사이에서의 넘버 수를 정해서 여기를 조밀하게 지정해서 메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는 로컬 메싱 컨트롤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는 아까 우리가 글로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쉬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크게는 메쉬 사이즈 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메쉬의 오더, 리니어 엘리먼트 쓸 거냐 아니면 쿼드레틱 엘리먼트를 쓸 거냐. 근데 디폴트는 프로그램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메싱에 가서는 내가 특정 바디나 내가 특정 바디의 사이즈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메쉬의 그 퀄리티 헥사 엘리먼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테트라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특정 바디 혹은 에어리어를 선택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로컬 메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컨택이 있거든요. 컨택은 두 파트가 있는데 이 두 파트가 연결되어 있을 때, 뭐 컨택과 타겟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컨택 타겟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컨택 타겟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의 요소들을 어떻게 메쉬를 할 거냐. 그다음 리파인 컨트롤은 메쉬가 돼 있는데 이 돼 있는 메쉬를 더 한 번 더 메쉬를 할 거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 맵드 페이스 메싱은
어, 페이스의 면을 이렇게 맵드 메시 형태로 메시를 하는 거를 설정할 때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매치 컨트롤하고 핀치 컨트롤은 이제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그, 그 로고 마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새겨진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메시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인플레이션 컨트롤은 주로 이제 유동 해석 같은 데에 많이 쓰이는데 유동 벽면에서 거의 속도가 이제 제로에 가깝죠. 유속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이제 제로고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이 제로 있는 부분에서 메시 격자를 이제 많이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격자를 몇 개까지 할 거냐 그런 거를 설정할 때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씁니다. 자, 우리가 3차원 솔리드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제 메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론 삼연체 요소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삼연체 요소는 패치 컨퍼밍, 패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 이 패치는 뭐냐면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이 지오메트리에 의존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거냐,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통 메시는 점, 선, 면, 이 그 점선 면을 기준으로 그 메시가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이제 메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요 라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패치 인디펜던트, 얘는 패치 컨퍼밍, 그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디폴트는 패치 컨퍼밍입니다. 그다음 이제 멀티존이라는 메시 기법이 있고, 멀티존은 이제 향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헥사 도미넌트가 있고 스윕이 있고, 그다음에 2D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매틱 메소드가 있고, 이때는 이제 쿼드가 도미넌트합니다. 그다음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다음에 균일한 쿼드와 트라이가 들어가는 상태의 메시를 할 수 있고, 쿼드로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메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테트라헤드럴 삼연체 요소, 얘가 피라미드 형상이라고 하고, 얘를 프리즘 형상, 얘를 육면체 형상,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헥사헤드럴, 그다음에 피라미디얼, 그다음에 얘는 테트라헤드리얼, 그다음에 프리즈매틱이라고 이제 하죠. 그다음에 2D에서는 트라이앵글 있고 쿼드레틱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로컬 메시 컨트롤에서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 메서드를 오토매틱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스윕을 할 거냐, 그다음에 멀티존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패치 컨퍼밍으로 적용이 되고, 자, 우리가 테트라헤드론으로 진행할 때 패치 컨퍼밍인 경우에는 기본 모델에 있는 라인이나 이런 점들을 다 포함해서 메시가 이제 들어가죠. 근데 패치 인디펜던트 하면 이 점선을 다 무시하고 메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왜곡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메시가 작아지면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헥사 도미넌트 메소드가 있는데, 헥사 도미넌트 메소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여기 보면 메소드의 이 항목을 체크하면 오토매틱이 있고 테트라헤드론이 있고 헥사 도미넌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헥사 도미넌트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헥사 형태의 육면체 형태의 메시를 생성을 하는데, 모든 형상을 다 요 육면체 요소로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면체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약 한 71.5%가 적용이 됐고, 사면체도, 그러니까 메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면체로, 육면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은 사면체 요소, 그 다음에 오면체 요소, 그 다음에 피라미드 형상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옵션은 쿼드 온리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없어지고 헥사 100%가 되겠죠. 근데 이 헥사 100% 되기에는 이 형상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가 안 되는 그런 노란색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트러블 슈팅에서 이제 다뤄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윕 메서드가 있는데, 이 스윕 메서드는 형상이 어떻게 돼 있든 처음 시작되는 면과 나중 시작되는 면의 단면적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 얘는 스윕 메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은 작고 쭉 연결되는데 이렇게 커진다. 그래도 얘는 메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한쪽은 사각형인데 반대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각형이다. 그러면 얘는 스윕 메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메시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멀티존이 있어요. 멀티존이 있는데, 멀티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 가능한 바디인 경우에 메시가 이제 가능한데, 실제로 얘가 이제 그 수입이 가능하려면 시작되는 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 면과 타겟 면, 시작되는 면과 그 면에 대응되는 면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같지가 않죠. 위쪽은 면이 여러 개가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큰 거 하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메시가 수입이 안 되는데, 멀티존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헥사 형태의 메시를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멀티존에서 지금 얘는 요 가운데에 헥사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요소 위에 원형이 들어가고 아래쪽도 이제 원형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원기둥이 따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원기둥 따는 작업들을 이제 블러킹이라고 하는데, 이 블러킹 작업들을 만들어 주면서 메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멀티존입니다. 자, 이 멀티존의 예가 또 이제 이런 예도 있죠.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면적이 같죠. 그다음에 중간에도 이제 같고, 근데 얘가 이 부분으로 쭉 관통되어 있는 형상이죠. 근데 실제로 모델은 관통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멀티존을 쓰게 되면 이렇게 헥사 형태의 메시를 생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이. 자, 근데 멀티존에서 우리가 타입을 테트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 단면을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테트라가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헥사 도미넌트를 썼다면 헥사 엘리먼트가 거의 한 70% 정도의 헥사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헥사 코어로 선정을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헥사로 되고 나머지는 이제 때로는 테트라 그런 것들로 이제 프리즘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멀티존에서 또 쓸 수 있는 게 디피처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피처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피처링은 실제로 지오메트리 형상에 이렇게 작은 에어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에어리어를 디피처링의 톨러런스, 만약 예를 들어 디피처링을 메쉬 베이스드 디피처링을 오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요 작은 에어리어에 있는 라인을 포함해서 메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작죠. 요 사이즈가. 자, 근데 내가 이거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디피처링을 사용할 거다. 메시 베이스 디피처링을 사용할 거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때는 요 값을, 아까 작은 값을 무시하고 메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하고 이제 차이가 나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디피처링 톨러런스를 35, 그러니까 요 갭 사이즈가 35 안에 들어오면 무시하고 그냥 메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로컬 메싱 컨트롤에서 2차원 서페이스 바디에 사용 가능한 메서드는
어, 쿼드리얼레터럴 도미넌트,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메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쿼드레이트 요소를 생성하고 나머지는 트라이앵글 요소로 이제 채우죠. 아예 내가 트라이앵글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삼각형 요소로 이제 모두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존에서 쿼드 트리를 선택을 하면 패치 인디펜던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각형과 삼각형 요소를 생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로컬 메신 컨트롤에서 우리가 사이즈를 또 정할 수 있는데, 사이즈는 내가 라인을 선택해서 이 라인의 개수, 디비전을 몇 개로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선정되어 있는 값이 뭐 전체 엘리먼트 글로벌에서 메시 사이즈를 뭐 1mm로 했다. 근데 1mm로 했는데 여기는 1mm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느 걸 따라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얘가 그 메시 개수를 이제 따르겠죠. 근데 얘를 하드로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그 값을 따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와 하드의 차이가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엔터티를 보면 바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엘리먼트 사이즈를 쓸 수 있고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는 뭐냐면 특정 위치 좌표계 기준으로, 이 좌표계 기준으로 레디어스 반경에 들어오는 이 부분에 있는 지오메트리의 메쉬를 컨트롤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를 할 때 이 스피어 기준으로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를 조절할 수 있냐? 있다. 페이스도 가능하냐? 그렇게 한다. 엣지도 가능하고 볼텍스도 가능하고. 넘버 오브 디비전을 하는 건 항상 라인에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사이즈는 바디, 페이스, 엣지에다가 할 수가 있고요. 볼텍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비헤이비어에서 소프트 옵션은 다른 격자 제어 옵션에 의해 무시될 수 있으나 하드 옵션은 설정한 크기 설정대로 격자가 생성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하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구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이런 거 제어하는 거는 제어하는 그런 기법인데, 코디네이트 시스템, 로컬도 할 수 있고 글로벌도 할 수 있고, 요 좌표계, 지금 여기는 글로벌 좌표계입니다.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요 반경 안에 들어온 지오메트리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이제 메시가 조밀하게 되니까 요 부분이 메시가 이제 조밀하게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어 레디우스를 선정할 수 있고, 그때 엘리먼트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반경 40mm 안에 들어온 모든 엔터티들의 엘리먼트 사이즈를 2mm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컨택 사이즈인데, 컨택 사이즈가 페이스와 페이스 또는 페이스와 엣지로 구성된 접촉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구조물이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그러니까 이쪽 면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작은 최적이 있다면 요 면과 요 면이 서로 붙었죠. 그럼 면 대 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모서리로 돼 있고, 여기 위에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좀 헷갈리죠. 얘를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닿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면이 이 면에 닿았죠. 그러면 페이스 엣지가 되죠. 그래서 페이스 엣지, 페이스인 경우에 이 접촉면 되는 부분에 메시를 조밀하게 하는 거 정도를 여기서 사이즈로 인해서 혹은 레졸루션에서 선정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파인먼트, 엘리먼트 리파인먼트는 메시에 내가 선택되어 있는 면을 메시를 한 번 더 조밀하게 하는 거. 요 조밀하게 하는 건 레벨 3까지 돼 있고, 레벨 3이 더 파인한 메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페이스 메싱인데, 페이스 메싱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메시를 면을 선택해서 페이스 메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맵드한 메시가 되죠. 맵드한 메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맵드라는 건 그물을 얘기하죠. 그물.
그물은 촘촘하게 돼 있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규칙성 있게 돼 있죠. 이런 규칙성 있게 돼 있는 메쉬를 맵드라고 합니다. 맵드 메쉬. 이렇게 맵드 메쉬 돼 있는 영상으로 페이스 메싱을 선택하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인데 그냥 디폴트로 메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한 메쉬 형상이 나오는데 이 불규칙한 형식을 페이스 메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규칙적인 형상으로 메쉬가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internal number of division은 요 개수가 얘와 얘 사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둘 셋 네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를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스 메싱에서 우리가 지금 요 같은 경우 이렇게 육각형인 경우에는 페이스 메싱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엔드 엣지, 엔드 부분의 벌텍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면 선택하면 이렇게 페이스 메싱으로 요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주로 이제 유동에서 이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유동에서 우리가 CFD나 이막 전자기장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죠. 응nhập 집중 부위가 예상되는 부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구조 해석에서 내가 이 면을 선택해서 인플레이션을 넘버를 5로 했다. 5로 하면 여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는 여기서부터 일로 진행될 때 기존에 있는 엘리먼트 대비 그 다음 게 1.2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1.2배가 이렇게 1.2배가 여기서부터까지 1.2배씩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핀치는 지금 요게 이제 그 마크죠. 마크, 화살표 마크인데 이 화살표 마크에는 사실 메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지오메트리 인디펜던트로 하게 되면 메쉬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화살표를 대로 그렇게 되면 메쉬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마스터 지오메트리, 그래서 요 올라가 있는 이게 얘가 볼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화살표가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또 이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면이든 아랫면이든 하나를 마스터로 잡고 그다음에 슬레이브는 그 위쪽에 있는 라인을 잡으면 얘가 서로 붙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화살표는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C 메싱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트러블 슈팅에서는 일단 우리가 메쉬를 선택을 하면 메쉬 안에 그 디테일 창에 확인해서 디테일 창에 메쉬 매트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 풀다운 메뉴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엘리먼트 퀄리티를 체크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메쉬의 퀄리티가 이렇게 일쪽으로 가 있으면 메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는 굿. 자, 일로 갈수록 나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메쉬 형태를 봤을 때는 배드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메쉬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내가 특정 그 그래프의 바를 선택하면 그 메쉬 형상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쉬를 생성하다가 메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에러가 뜨면서 메쉬가 생성이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메쉬가 떠 있는 메쉬 문구에다 텍스트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그 메쉬의 상태가 왜 안 됐는지 그 에러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창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메쉬가 생성이 안 됐는데, 보면 현재 메쉬 옵션과 세팅을 사용해서 했던 것들이 메쉬가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메쉬가 안 된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그 대상으로 확인하면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어떤 엣지나 에어리어로 인해서 메쉬가 안 됐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보려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를 진행했는데 메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란색 형태로 이제 메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얘는 메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옵션들을 선택해서 메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자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워크샵 4.1 메신 컨트롤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작업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셈블리 되어 있는 모델을 메시를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복잡한 부분은 이렇게 테트라헤드론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윕 메시, 그 다음에 헥사 도미넌트로 메시를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에서 메싱 WBPZ 파일을 두 번 클릭해서 엽니다. 열면 이렇게 워크벤치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드래깅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모델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모델을 에디트 혹은 이걸 두 번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겠죠.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이 복잡한 형상의 이 모델을 메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델은 하이드 바디로 해서 얘를 이제 숨기고요. 하이드 바디로 죄송합니다. 하이드 올 아더 바디로 얘를 숨기고 요 메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형상에 이런 라인과 에어리어들 있죠. 얇은 에어리어들. 이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메시가 되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메시를 해보면 이 라인을 의존해서 메시가 이제 되죠. 근데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 라인을 의존하지 않고 테트라헤드론으로 하고 패치 컨퍼밍이 아니라 패치 인디펜던트로 설정을 해서 미니멈 사이즈는 약 한 8mm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메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가 됐습니다. 고르게 메시가 됐죠. 8mm 사이즈로 최소 사이즈가 8mm가 되게 해서 메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많이 라인 부분이 의존하지 않고 이제 메시가 됐죠. 그러면 그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지오메트리가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왜곡된 형상은 메시의 사이즈를 줄이면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모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 부분을 메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 부분의 한쪽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스윕 메시를 넣을 수 있는 형상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스윕 메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 부분의 형상이 이상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결국엔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해서 스윕 메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메시에서 메서드를 선택하고, 자, 바디 선택을 한 다음에 오토매틱이 아니라 얘를 스윕을 선택을 합니다. 스윕을. 자, 그래서 스윕을 선택을 하고 스윕에서 소스 앤 타겟 부분을 오토매틱이 아니라 얘를 매뉴얼 소스 앤 타겟으로 지정을 합니다. 매뉴얼 소스 앤 타겟으로. 자, 그 다음에 소스면은 이쪽 면이 소스면이 되고, 자, 이쪽 면이 타겟면이 되게. 그 다음에 디비전, 넘버 오브 디비전은 한 10개 정도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가 10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코드와 트리, 요 옵션은 코드와 트리가 혼합돼서 들어가는데, 요거를 올 코드를 하게 되면 메시가 이제 헥사 메시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시가 들어갔죠. 자, 이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4번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와 여기죠. 자, 여기서 메서드 이 볼륨이 되고 수입이 되고 오토매틱이 아니라 매뉴얼 소스 앤 타겟, 이쪽 면이 소스 면이 되고 이쪽 면이 타겟 면이 되고, 쿼드 트리가 아니라 올 쿼드, 그 다음에 수입 넘버는 10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을 선택을 하고 제너레이트 메쉬. 자, 그러면 이제 메쉬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를 디플리케이트를 하고, 디플리케이트 설정된 모델이 이 모델이죠. 이제 자, 소스 면도 이쪽 면이 되고 타겟 면도 이쪽 면이 되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바디를 제너레이트 메쉬. 자, 그럼 이제 메쉬가 들어갔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메쉬를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남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선택을 하고 지오메트리는 볼륨,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윕, 그 다음에 소스 앤 타겟 면을 매뉴얼로 선정을 하고, 이쪽 면을 소스면, 반대쪽 면을 타겟면, 쿼드 트리가 아니라 올 쿼드로 설정을 하고, 디비전은 10개.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을 메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show all body. 자, 그럼 이제 메쉬가 됐죠.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ide all other body. 자, 이 부분을 메쉬를 하는데, 얘는 메쉬를 컨퍼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고 라인이 이제 형상이 있지만 그렇게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의존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서드 바디 선택하고 apply, 오토매틱이 아니라 얘를 테트라헤드론으로 하고 패치 컨퍼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패치 컨퍼밍으로. 자, 이 상태에서 바디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메쉬 하게 되면, 자, 메쉬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사이즈를 설정을 했나 봅시다. 패치 컨퍼밍에 사이즈. 그러면 사이즈를 다시 선정해 주기 위해서 사이징, 바디 사이징, 여기는 바디 사이징을 8mm로 지정을 하고 다시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르게 8mm로 고르게 이렇게 메쉬가 됐죠.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모델.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요 바디 2개를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ide all other body. 자, 여기를 이제 메쉬를 하는데, 자, 스윕 메쉬를 하면 되겠죠. 스윕 메쉬. 이 볼륨을 메서드로 하고 스윕. 얘는 매뉴얼 컨택으로 하지 않고, 매뉴얼 소스 앤 타겟으로 하지 않고 그냥 메쉬를 해도 스윕 메쉬가 들어갑니다. 디비전은 25개로 지정을 하고, 자, 얘를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메쉬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스윕 메쉬가 들어간 게 보이죠. show all body.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이제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ide all other body. 이 부분에서 메서드, 얘는 이제 헥사 도미넌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헥사 도미넌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엘리먼트의 사이즈는 8mm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디를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메쉬.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면서 메쉬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show all body 하면 이제 전체 메쉬가 다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메쉬에서 퀄리티, 그 다음에 퀄리티에서 매트릭에서 우리가 엘리먼트 퀄리티를 보게 되면 메쉬의 퀄리티가 1에 가깝게 많이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메쉬를 보게 되면 이런 형상으로 메쉬가 된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각각의 메쉬 형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메쉬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디를 보고 hide all other body, 이 안에 있는 홀드를 선택을 해서 페이스 메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메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 벽면이 불규칙하죠. 자, 이 면을 한번 우리가 페이스 메싱으로 한번 더 메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랑 여기 선택하면 이제 이 원의 홀이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인서트에서 페이스 메싱, 자, 페이스 메싱하고 다시 얘를 제너레이트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촘촘하게 잘 됐죠. 맵드하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맵드한 메쉬가 이제 됐고, 이 부분이 메쉬의 사이즈가 들어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 사이즈는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의 메쉬를 인플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면으로 선택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인설트에서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옵션을 스무스 트랜지션이 아니라 토탈 thickness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5개, 그루스 레이트는 1로 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thickness는 8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는 이렇게 선을 잡아주고 다시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선택하고 먼저 이제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경계는 어디냐면 여기와 요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이제 생성을 하죠. 스무스 트랜지션이 아니라 토탈 thickness로 지정을 하고, 레이어는 5개, 그로스 레이트는 1로 그냥 다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thickness는 8mm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메쉬를 해보면, 자, 요 부분에 우리가 두께를 8mm로 했죠. 그러면 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mm로 해서 등이란 분포로 5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됐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5번째 버추얼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토폴로지는 메쉬를 생성할 때 복잡한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결합하여 메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모델의 지오메트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메쉬를 생성할 때 불필요하거나 너무 세세한 형상을 무시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메쉬의 품질과
해석 효율을 높이는 아주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버추얼 토폴로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요 CAD 모델의 가상의 셀을 형성해서 면 또는 선을 그룹화하거나 또 제거하거나 또 생성하거나 해서 메쉬를 효과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버추얼 셀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그림은 그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쉬를 이제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얘를 메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메쉬가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 있는데, 얘를 요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을 적당히 끊어서, 자,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 부분이 매칭이 되게, 요 부분이 이제 매칭이 되게 해서 메쉬를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얘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에어리어가 있고 이쪽에도 이제 에어리어가 있죠. 이 에어리어 디펜던트 형상에 이렇게 메쉬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버추얼 토폴로지로 만들면 얘를 하나의 면으로 생성을 해갖고 메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메쉬를 단순화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추얼 토폴로지는 이제 트리 아웃라인에서 모델 아래에서 추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버추얼의 개체는 리스트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대신 디테일 창에 스태티스틱에서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셀은 수동으로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가상 셀에 포함된 개체를 선택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툴바 메뉴에서 머지 셀을 선택하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인서트 버추얼 셀을 클릭해서 버추얼 셀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셀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생성할 때 옵션이 뭐 로우, 미디엄, 하이, 엣지 온리, 커스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엣지, 미디엄, 하이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상의 토폴로지를 검색할지를 설정하는 거고, 엣지 온리는 인접한 모서리를 찾아서 조합하는 거고, 커스텀은 사용자가 지정한 옵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버추얼로지 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싱 하중이나 구속 조건을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되거나, 아니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false를 가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로 가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메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버추얼 셀을 이용해 갖고 여기다가 그 라인을 분할하던가, 이런 라인을 분할해서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면을 분할하던가, 아니면 어떤 면에 점을 생성시켜서 이 점을 기준으로 메쉬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메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버추얼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얘는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라인을 디바이드 이제 한 거죠. 디바이드 했는데, 이 디바이드 했을 때 스플릿 레이시오를 뭐 0.5697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거에 대한 요거 비율을 선정해서 이제 버추얼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여기 단차가 있는데 이 단차를 버추얼 토폴로지로 이렇게 하나의 에어리어로 만들어주면 얘는 기하학적 형상이 이게 뭉개진 상태로 메쉬가 이제 들어가죠. 기존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 다시 지오메트리로 가서 이 부분을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버추얼 토폴로지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싱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쉬를 하게 되면 자동 격자로 해서 디폴트로 메쉬를 하게 되면 헥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헥사로 들어가고, 헥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테트라로 해서 이제 메쉬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부분에 이쪽 부분은 다 헥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의 선격자 생성 후 블록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쓰면 얘는 이쪽 부분이 헥사로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
테트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록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먼저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메쉬를 진행할 때 이 면을 쿼드레티로 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쐐기 형태의 육면체, 아니야, 육면체가 아니라 오면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사각형이지만 안으로 들어갈 때 삼각형인 그런 형상으로 메쉬가 이제 생성이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퀄리티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쉬 항목에서 메쉬 매트릭, 그 다음에 메쉬 엘리먼트 퀄리티를 체크를 하면 요 구조물의 메쉬 퀄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좋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쁜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 특정 부분을 바를 선택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메쉬가 됐는지, 요소가 어떤 형상으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색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색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요 1쪽으로 갈수록 메쉬 퀄리티가 이제 좋은 거죠. 중간중간에 색깔이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것들을 보면 이런 형상들은 메쉬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배드, 1로 갈수록 아주 완벽한 그런 메쉬의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워크샵 4.2 메신 컨트롤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델은 이와 같이 생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의 메쉬를 다양하게 놓는 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CS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NCS 워크벤치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드래그인으로 프로젝트 스키매틱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지오메트리는 어셈블리 솔리드 스텝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델에서 에디트 혹은 마우스 2번 클릭해서 여시면 이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죠. 자, 기본적으로 이 하부 아래에 있는 메쉬 모델을 메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폴트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을 하면 메쉬가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메쉬 퀄리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쉬 퀄리티는 메쉬에서 퀄리티에서 여기 보면 none으로 되어 있죠. 이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엘리먼트 퀄리티로 체크하고, 이 부분입니다. 퀄리티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의 퀄리티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 사이를 넓게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와 가운데와 아래쪽에 있는 모델의 엘리먼트 사이즈를 정해서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4mm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요 4개를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쉬를 진행을 하면 메쉬 형상이 조금 더 촘촘해졌죠. 그리고 메쉬의 퀄리티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렇게 이제 메쉬 상태가 이제 좋아지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스 메싱을 한번 해봅시다. 위쪽에 있는 여기 요쪽 부분의 홀, 요 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링, 자, 왼쪽에 있는 링, 얘를 선택하고 얘를 페이스 메싱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메싱. 자, 페이스 메싱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페이스 메싱 값을 인터널 넘버 오브 디비전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2개를 넣겠습니다. 2개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이 에어리어, 이 부분에 있는 에어리어를 선택해서
얘기도 이쪽 부분도 사이징으로 그 엘리먼트 사이즈를 3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3으로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홀들이, 여기는 요 홀들이 이제 아래 위로 두 개는 있는데, 요를 선택해서 Create Named Selection, Create Named Selection에서 이름을 Holes로 정합니다. Holes로 정하고 사이즈가 같은 거, 이렇게 사이즈가 같은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를 지정을 하면 Named Selection으로 지정된 부분이 이렇게 홀들이 다 지정이 됐죠. 자, 이 홀들을 페이스 매싱 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스 매싱을 넣어주고, 페이스 매싱은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얘를 네임드 셀렉션으로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해놓은 홀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홀들이 이제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라인이 이쪽 부분이 굉장히 메시가 안 좋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는 핀치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지오메트리를 엣지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기가 조금,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얘와 얘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때의 톨러런스 값을 2.0으로 하고요. 2.0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 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여기를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제대로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안쪽에 보면 자, 여기 라인이 또 나눠져 있죠. 그럼 얘도 이제 핀치를 이용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핀치를 이용해서, 자, 프라이머리를 포인트로 벌텍스로 바꾸고, 프라이머리를 요점으로 하고, 그 다음 세컨더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 값은 2.0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합니다. 이쪽도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 핀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프라이머리는 요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요점과 요점이 되죠. 그러면 이 핀치로 정한 포인트로 나머지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 쪽으로 합쳐지면서 메시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톨러런스 값은 2.0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버추얼 토폴로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에서 버추얼 토폴로지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버추얼 셀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이 부분이 버추얼 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메시가 또 안 되겠죠. 이 부분을 만약에 메시를 하게 되면 메시 형상이 메시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좀 그 포인트 기반으로 메시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얘를 버추얼 토폴로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추얼 토폴로지에서 여기와
요 포인트, 요 라인과 요 라인, 요 라인. 아하, 잠깐만요. 요 라인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죠. 요 세 개의 라인을 버추얼 셀로 만들어 놓고, 근데 버추얼 셀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이제 핀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시에서 핀치. 핀치의 프라이머리는 포인트로 하고, 요 포인트가 되고,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되죠.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리가 되고, 세컨더리는 여기와 여기가 세컨더리가 됩니다. 톨러런스는 1.0으로 하겠습니다. 1.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시. 얘는 지금 그 테트라로 되는데 요 부분을 헥사 도미넌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서드에서 헥사 도미넌트로 하고 얘를 다시 메시를 해보면, 자, 메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메시 사이즈를 한번 수정을 해서 여기서 사이징을 넣고 사이징 한 4mm 정도로 하고 이 상태에서 메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메시가 됐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맵도 메시로 됐고, 우리가 홀 지정한 부분 페이스 메싱 됐고, 이 부분이 페이스 메싱이 됐죠. 이 부분도 페이스 메싱 됐고, 이 부분도 페이스 메싱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여기 지정했던 이 부분의 포인트가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됐죠. 이렇게 한 점으로. 예,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이제 헥사 도미넌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를 선택하고 인설트에서 메서드 헥사 도미넌트. 자, 그리고 얘의 사이즈로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3m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mm. 이렇게 해서 얘를 메시를 한번 해보면 제너레이트 메시. 메시가 사이즈가 작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메시가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메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아래 가운데 있는 부분을 메시를 인플레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바디는 요 바디가 되고, 바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들어가고, 그때 엣지 랭스는 스무스 트랜지션, 엣지 랭스, 레이어는 5층, 그로스는 1.15 하고,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메서드에서 멀티존으로 설정을 하고, 멀티존에서 네, 됐습니다. 스윕 엘리먼트 사이즈, 예,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쉬가 됐죠. 요 안에 이제 5개의 층이 만들어졌고, 요 5개의 층은 각각 1.2씩 증가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메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메쉬가 다 됐죠. 네. 어펜딕스, 모델 어셈블리, 단순히 그냥 모델 어셈블리가 아니라 외부에 NCS 클래식이라던가 다른 FE2를 이용해서 생성된 그 CDB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셈블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 퀄리티에 대한 그 기준들을 또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은 그 워크벤치 스키미틱 창에서 가져온 생성한 그런 그림인데요. 보통 CDB 파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보통 CDB 파일은 노드하고 엘리먼트 정보만 있는데 그 노드와 엘리먼트의 최외곽에 있는 부분에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갖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어셈블리 된 거에 또 다른 어셈블리 파트 1, 파트 2를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모델을 가지고 유한 요소로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 예를 보면 외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시키고, 그다음 그 지오메트리에다 메쉬까지 생성된 상태에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보통 이제 이 파트를 하나로 따로따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불러와서 하나의 모델로 어셈블리 된 상태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자물쇠인데, 자물쇠의 지오메트리 형상 있죠. 이 지오메트리 형상은 실제로 지오메트리가 없고 유한 요소 생성한 엘리먼트와 노드 정보만 가지고 생성된 모델의 외곽의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해서 이 모델을 파트 1으로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자물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노드와 엘리먼트 정보의 지오메트리 형상을 생성을 해서 얘는 이제 파트 1, 파트 2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물쇠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건 파트 3, 파트 4로 해서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된 어셈블리 상태로 결합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모델이 한 좌표계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게 합쳐진 상태로 들어오고, 만약 파트 1이 있어야 될 위치, 파트 2가 있어야 될 위치, 파트 3가 있어야 될지, 파트 4가 있어야 될 위치가 각각 틀린 상태로 모델링이 돼야지 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붙어 있으면은 얘를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갖고선 배열을 다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되도록이면 모델을 할 때 그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실제 위치를 기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른 메쉬 퀄리티에 대한 그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스펙 레이시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어스펙 레이시오는 삼각형인 경우에 이 변의 길이가 1:1:1인 경우가 가장 좋죠. 그때의 어스펙 레이시오가 1입니다. 그럼 가장 좋죠. 그래서 perfect. 그다음 사각형인 경우도 1:1:1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perfect이라고 하고, 근데 이 차이가 요 길이 대비 요거에 대한 비가 2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 대비 요 길이가 또 20. 그러면 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배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코비안 레이시오인데 실제 형상보다 얼마나 틀어졌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틀어진 정도가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좋은데 이게 점점점 틀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인 경우도 이게 가장 좋은데 얘가 이제 왜곡되어 있는 상태의 정도가 가장 크면 100, 가장 좋으면 1.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장 1:1:1로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각도가 들어가서 형상이 이제 이상하게 이그러졌죠. 그러면 얘는 bad.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perfect.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핑 팩터라고 하는데, 와핑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는 정도. 평평한 상태로 있어야 가장 좋은데 얘가 이제 들리면 메쉬 형상이 안 좋은데
그 와핑 팩터가 0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고 얘가 1 혹은 무한대로 갈수록 안 좋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브레이킹 요소, 3차원 요소인 경우도 이렇게 다 이제 직각으로 90도가 다 된 상태가 가장 좋은데 얘가 이제 이렇게 틀어진 상태 있죠. 틀어진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안 좋은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각도가 90도, 90도, 90도를 이룰 때가 가장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이게 틀어질수록 안 좋은 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패럴렐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형상은 이렇게 요게 이제 길이가 요 대칭되는 마주 보는 면이 서로 이제 같고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는 경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작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비율이 같으면 퍼펙트 이제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너 앵글에 따라서 지금 얘는 60도, 60도, 60도면 이제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여기가 165도가 되면 여기 이제 당연히 작아지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제 180도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될수록 요소는 이제 찌그러진 상태가 되니까 요새는 안 좋고 60도, 60도, 60도 되면 가장 좋죠. 당연히 사각형도 90도, 90도, 90도일 때가 가장 좋죠. 그리고 그 삼각형,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한쪽이 이제 움푹 들어가서 이게 평면이 되면 직선이 되면 그때 이제 180도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안 좋은 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각도가 90도, 90도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얘가 이제 엘리먼트가 찌그러지면 여기는 작아지고 여기 이제 커지죠. 그렇죠? 그 비를 나타냅니다. 그걸 스큐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0.75가 되면 얘는 가장 좋고 1이 되면 안 좋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제 삼각형이 찌그러지면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죠. 심하면 삼각형이 굉장히 얇게 나올 수도 있고 사각형도 굉장히 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메시 형태가 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인접해 있는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놓고 보는데 이 중심점의 비가 거의 일정해야 좋은데 하나는 지금 요거 대비 하나는 이렇게 길고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죠. 하나는 이렇게 짧다면 요거 길이 대 요 길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드가 되고 이게 인접한 인접한 엘리먼트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요 길이가 같으면 그때는 이제 퍼펙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메시가 이제 가장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4가 메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